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했다가 괜찮아졌거나 손발이 조금 저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큰 혈관 질환이 오기 전에 신호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그리고 이 두 질환의 근본이 되는 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무엇일까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수분 내에 손상되는 병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관벽이 좁아지고 약해지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런 혈관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험할까요? 뇌졸중은 단 5분만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도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심근경색은 증상이 시작된 후 90분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단기간에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살아남더라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뇌졸중이 사망 원인 4위, 심장질환은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해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 약 10만 5천 명, 심근경색 환자는 약 6만 명입니다. 이 중 약 25, 30%는 발병 후 1년 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생존한 환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편측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겪고 노년의 삶이 크게 위축되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혈관 질환은 단발성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급수술 집중치료, 약물 복용, 재활치료 등 비용이 평생 지속될 수 있고, 한 번의 질병으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은 단지 그 순간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 후에도 우리 몸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한쪽 몸이 마비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력 저하, 치매 증상, 삼킴 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 영양 부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역시 급성기만 넘기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심부전이 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반복되며 결국 기대 수명 자체가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픈 건 참겠는데 걸을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가족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담배, 술, 고혈압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들도 분명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환자를 보며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매일 반복되는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 평생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식사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빨갛게 익은 김치 한 접시 혹은 짠지, 단무지 같은 절임 채소입니다. 어릴 때부터 김치 맛에 익숙해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김치 없이는 밥맛이 안 나. 밥이 안 넘어가.
실제로 김치나 절임류에는 유산균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어 장에 좋다, 건강식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 습관성과 반복성에 있습니다. 매일 먹고 수십 년간 먹어온 이 김치와 짠지류가 한국인 식단에서 소금 섭취량의 가장 큰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 가볍고 산뜻한 김치 100g만, 하지만 그 안에는 나트륨이 무려 500에서 700ml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두 번씩만 먹어도 여기에 장아찌, 된장국, 조림, 반찬까지 더해지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 2000ml은 금방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하기에 부담이 커지고 결국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역시 압박을 받으며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모 씨, 57세.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잘 안 마셨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김치 한 그릇을 꼭 곁들이는 것. 절임 채소니까 몸에 해롭지 않겠지.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찾아왔고 병원 검사 결과 원인은 오랜 시간 축적된 소금 섭취였습니다. 그가 믿고 먹어온 음식, 오히려 그의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소금에 절인 음식은 고령자의 몸에 느린 독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고 신장과 심장 기능도 약해지는데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독이 천천히 몸속에 새우며듭니다. 특히 절임 과정에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의 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잡아두기에 부종을 유발하고 그 결과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한심장학회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권고 기준입니다. 나트륨 섭취 권장량 하루 최대 2톤기로는 고혈압, 심장병, 신장 질환이 있는 고령자라면 1500ml 이하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김치 100개, 507ml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매일 2~3번 김치를 드시기에 이미 그 기준치를 훌쩍 넘긴 셈입니다. 즉, 하루에 김치는 30~50g 정도 작은 조각으로 2~3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까지 함께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 보면 김치 총 섭취량은 200~300g 정도가 적절한 안전 기준입니다. 짠맛이 더 강한 장아찌나 단무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2조각 정도 주 2~3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고령자를 위한 짠 음식 안전 섭취 팁입니다. 식사 전에 김치를 가볍게 물에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기, 저염 김치를 선택하기. 요즘은 한국 내에서도 저염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된장국, 생선조림 등 짠 반찬이 포함된 식사일 경우 그날은 김치를 생략하거나 양을 줄이기, 섬유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는 데친 채소나 찐 채소로 대체하기, 맛도 좋고 몸에도 덜 부담됩니다. 요약하자면 고령자에게 김치는 주요 반찬이 아니라 곁들임 반찬이어야 합니다. 맛을 살짝 기억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느린 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김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어온 다른 식품들 중에도 실은 심장과 뇌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 음료라 불리는 한 가지 과일 주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 몸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 주스나 매실청을 마시면 비타민도 보충되고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고령자에게는 이 음료들이 숨겨진 당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분은 혈관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당의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귤 한 개에는 약 8, 9개 당이 들어있지만 귤 주스 200ml 한 잔에는 무려 18, 20개 당이 들어있습니다. 매실청 한 스푼만으로도 7, 10개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둘째,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과일을 즙으로 짜거나 설탕에 절이면 섬유질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당분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몇 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셋째, 혈중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몸에 필요 없는 당은 트리글리세리드 중성지방 골로 바뀌어 간과 혈관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면 안전할까요? 과일 주스 주 1, 2회 한 번에 100, 150ml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청, 유자청 등 실험류 주 1, 2 작은 술 이하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에 따르면 자유당 섭취는 하루 25K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일 주스 한 컵이나 진한 시럽 2스푼만으로도 이 한계치에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적게 가볍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원물 그대로 섭취하자. 과일은 껍질째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비타민도 얻고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몽을 슈퍼푸드라고 믿고 계십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매일 자몽 주스를 한 잔씩 마시며 혈관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몽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금기 과일입니다. 왜 자몽이 위험할까요? 첫째, 자몽은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자몽은 장에서 작용하는 CYP-CC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약, 예를 들어 스타틴, 콜레스테롤 저하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항부정맥제, 혈압약 등을 복용하는 환자가 자몽을 함께 섭취하면 약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통, 간 손상, 혈압 급강하, 심장 리듬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자몽 주스를 하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장약 복용자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는 자몽을 먹어도 될까요?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가끔 몇 조각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래 약물 중 하나라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스타팅의 약물, 혈압약, 항부정맥제, 항응고제 등 대신에 오렌지, 일반 귤, 사과 등 더 안전하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자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해한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심장약을 복용 중인 고령자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려고 마신 자몽이 오히려 우리 몸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두 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금치와 깨씹입니다. 시금치는 국이나 나물로 자주 사용되고 깨씹은 고기쌈, 김치, 장아찌 등에 흔히 들어가는 채소죠. 먼저 이 채소들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금치는 고령자에게 황금 채소라 불릴 만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에너지 생산과 근육 회복을 돕고 칼슘과 비타민 K가 많아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깨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고 비타민 A, C, K를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심장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적당히 드신다면 이 두 채소는 고령자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 특히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겐 이 채소들이 때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K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 자체가 나쁜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와파린, 와르파린 당과 같은 한근고제의 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졸중 이후 혹은 심장 스텐트 시술 이후 평생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금치나 깨씹을 많이 드시게 되면 와파린의 효과가 줄어들어 혈액 응고가 빨라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 결과 혈관이 막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가 시금치나 깨씹 섭취량을 갑자기 바꾸면 INR 수치가 크게 흔들리고 예기치 않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할까요? 만약 한근고제를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시금치나 깨씹을 매일 50-70g 정도, 즉 소량의 반찬, 2접시 정도는 꾸준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이나 다른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3공에 5g 정도로 일정하게 드시고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아예 안 먹는 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본인의 식습관을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약의 용량을 그에 맞게 조절해 치료 효과와 혈관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한방 약자의 감초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감초차를 드시거나 감초가 들어간 음식을 드시면서 열을 내리고 기를 보하고 해독하는 좋은 식품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적으로 보면 감초는 기를 보하고 소화를 돕고 해독하며 목이 아플 때나 마른 기침에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약재의 효능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감초는 분명히 귀한 약재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상과 용량, 그리고 전문가의 처방 아래에서 사용될 때에만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감초의 작용이 훨씬 복잡하고 또한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글라이시리진,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은 신장에서 11-BHSD2 효소를 억제하여 코르티솔이 알도스테론처럼 작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은 나트륨을 잡고 칼륨을 내보내게 되며 고혈압 부종 저칼륨 혈증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가성 고알도스테론증 스도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이라 불립니다. 실제로 국제의학 저널들에는 감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고혈압과 저칼륨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용량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 식품안전청 EFSA나 WHO 산하 JCFA 등에서는 하루 100ml의 글라이시리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고령자나 질환을 가진 민감한 사람들에겐 그 이하의 용량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24년의 한 영양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mg의 글라이시리직 애시드 섭취만으로도 의미 있는 혈압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FDA와 심장학회 AHA 또한 감초 사탕이나 감초차를 몇 주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부정맥 고혈압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반드시 감초를 피해야 할까요? 60세 이상 고령자 중 고혈압, 심장질환, 심부전, 만성신장질환, 부정맥이 있는 분들 혹은 이뇨제, 디곡신, 스테로이드제, 여러 심혈관계 약을 함께 복용 중인 분들은 감초 섭취로 인한 저칼륨과 부정맥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셔야 한다면 저는 정기적인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꼭 드셔야 한다면 주 1회 소량 120ml 이하 매우 연하게 우려내어 드시고 연속적으로 매주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 라벨에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글라이시리자 글라브라, 글라이시르하이자 유랄렌시스, 리코리스 엑스트랙트, 글라이시르하이진. 요즘 시중에는 글라이시리진을 제거한 감초 DGL도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안으로는 보리차, 현미차 혹은 단순한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감초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 신호들도 있습니다. 감초를 섭취한 후 머리가 뻐근하고 어지럽거나 다리가 붓고 체중이 며칠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지거나 근육 경련, 허약감, 피로감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저칼륨 혈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감초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한방 혹은 자연이라는 단어에 속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감초는 분명히 훌륭한 약재이지만 고령자, 특히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그 성분 하나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갈증 해소용 차처럼 자주 드셔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진심을 담아 저 김용태 박사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감초를 매주 드시는 습관은 만들지 마시고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매주 드실 음료는 따뜻한 물, 보리차, 현미차를 중심으로 하시고 혈압은 주 3, 4회 측정하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담당 의사가 약물 조절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혹시 감초를 드시고 나서 부종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혈압 상승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보약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꾸준한 생활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어르신 곁에서 작은 음료 한 잔 한 끼, 식사까지 함께 고민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계신 5가지 식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들이 잘못 섭취되면 오히려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5가지는 바로 김치와 짠 장아찌, 과일즙과 시럽 자몽, 시금치와 깨십, 그리고 감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식품에는 나름의 이점이 있고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어떤 연령대에서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금은 줄이고 액상당은 제한하며 과일은 즙보다는 통째로 드시고 채소는 꾸준히 일정량을 유지하며 감초차는 아예 피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혈관은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나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소금을 덜 넣은 반찬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 그리고 감초차를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이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김용태 박사입니다. 매 영상마다, 매 상담마다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어르신을 위한 건강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